원, 류시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둘레에 보이지 않는 원을 그려가지고 있다. 자신만 겨우 들어가는 새둥지 크기의 원을 그린 이도 있고, 대양을 품을 만한 흙고래 등의 거대한 원을 그린 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올 동심원을 그린 이도 있다. 다른 원과 만나 어떤 원은 더 커지고 어떤 원은 더 작아진다. 부서져서 열리는 원이 있고 부딪혀서 더 단단해지는 원이 있다. 나이와 함께 산처럼 넓어지는 원이 있고 5월 붓꽃 하나 들여 놓을 데 없이 옹색해지는 원이 있다. 어떤 원은 목류병자의 혼잣말처럼 감정으로 가득하고 어떤 원은 달에 비친 이마처럼 환하다. 영원히 궤도에 붙잡힌 혜성처럼 감옥인 원도 있고 별똥별처럼 자신을 태우며 해방에 이르는 원도 있다. 원을 그리는 순간 그 원은 이미 작은 것, 저마다 자기 둘레에 원 하나씩 그려가지고 있다. 생을 마치면 마침내 소멸되는 원을. 류시아님의 시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는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이 시가 너무 좋아서 류시아님의 시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뭇잎의 집합이 나뭇잎들이 아니라 나무라고 말하는 사람. 꽃의 집합이 꽃들이 아니라 봄이라는 걸 아는 사람. 물방울의 집합이 파도이고 파도의 집합이 바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길의 집합이 길들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 절망의 집합이 절망들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도 있음을, 슬픔의 집합이 슬픔들이 아니라 힘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벽의 집합이 벽들이 아니라 감옥임을 깨달은 사람. 하지만 문은 벽에 산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 날개의 집합이 날개들이 아니라 비상임을 믿는 사람. 그리움의 집합이 사랑임을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달라이 나마와 노천 찻집을 열며 엉덩이 때 묻어 반질거리는 기다란 나무 걸상을 테이블 앞뒤로 내려놓고 아무래도 나이가 적고 덜 성스러운 내가 근처 티베트 사원에서 물을 길어오는 동안 당신은 기도문 중얼거리며 향을 피워 양은 주전자와 첫 손님의 머리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나의 귀한 동업자인 당신을 위해 관세음보살 그려진 화려한 무늬의 보온병에서 버터차를 따른 후
인도제 코코넛 비스킷 2개를 접시에 올려주면 당신은 승복 솜에 걷어 올린 손으로 찻잔을 들어 또다시 기도문 외며 뾰족하게 오므린 입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기도문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뜨거운 차를 마실 것이다. 오랜 세월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차맛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평생을 마셔왔으면서도 마치 처음 맛보는 버터차인 것처럼 앞에 앉은 손님도 당신의 표정 보며 차맛을 궁금해할 때 흰색 터번 둘은 2번째 손님이 들어와 짜이를 주문하고 무슬린 남자가 계피와 생강 든 카와티를 요청하면 당신은 손에 들고 있던 염주를 목에 걸며 모두를 한 테이블에 합석시킨 후 불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는다. 그렇게 해서 찻집의 하루가 시작되면 우리는 저녁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이다. 허무한 영혼을 위한 백모란차, 눈물 많이 흘린 눈 치료하는 동방미인차, 자만심 수그러뜨리는 고산지대 민트차, 어지러운 마음 달래는 야생꽃차, 모든 종류의 차를 구색도로 갖추어야 모든 종류의 차를 구색대로 갖추면야 좋겠지만 장대 받쳐 천막 하나 친 노천 찻집인지라 아직은 짜이와 버터차만 가능하다. 무슨 차를 마시든 행복하면 되니까. 또 무슨 차를 마셔도 불행한 사람에게 당신은 말한다. 1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져도 그 1000개의 조각마다에서 웃으라고. 미창 얇은 검은색 단화에 들어간 돌조각 꺼내며 당신이 인간의 조언을 이야기할 때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와 당신에게 절하고 어떤 남자는 망고 2개 가져다 주고 어떤 기독교인은 예수를 영접하라며 친절히 인도하고 당신은 정성껏 합장하며 그 모두를 환영한다. 어느 날 우리는 지구에 이 모퉁이 없을 것이다. 저녁이 오고 갑자기 눈발이 날리면 당신과 밤하늘 멀리 히말라야 바라보며 파한대소할 것이다. 시를 읽다가 말이 꼬여서 다시 녹음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제가 느끼면서 이 시를 대하는 이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읽다가 말이 꼬여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류시아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는지 나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입이 좀 꼬일 땐 웃으면서 그렇게 시를 대하려고 합니다. 꽃은 무릎 꿇지 않는다. 꽃에게서 배운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 타의에 의해 무릎 꿇어야만 할 때에도 고개를 꼿꼿이 쳐든다는 것. 그래서 꽃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나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를 썼는가. 그러니 더 이상 무슨 시를 덧붙이겠는가. 다만
몇 달 동안 사람을 껴안은 적 없어 오늘 아침 소나무를 껴안는다. 수선화. 바다로 향하는 산책길. 한 여인이 들판에 웅크리고 앉아 호미로 흙을 파고 있었다. 아직은 이른 봄, 농사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쳐다보자 동작을 멈추고 수선화를 묻는 거라고 소리쳐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판 이곳저곳 흰 제주 수선화가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바닷바람에 몸을 가누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수선화 부분을 묶기에는 구멍이 넓고 깊었다. 그런데도 여인은 멈추지 않고 땅을 파고 또 팠다. 그녀는 구근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 대신 큼지막한 종이 상자 옆에 호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수선화예요. 나랑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 고이 무로 뉘어져 있는 흰 강아지를 보여주었다. 하루 한 번은 여기에 나와서 뛰어놀았거든요. 그런데 먼저 떠났어요. 암에 걸린 나를 두고. 이제는 그녀 대신 내가 호미를 들어 검은 흙을 힘껏 팠다. 어떻게 이 돌투성이 검은 흙에서 흰 꽃이 피어나는 걸까? 꽃을 만드는 흙과 신장을 만드는 흙은 다른 걸까? 이내 그녀의 수선화가 묻혔다. 그녀는 옷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은 채 흰 수선화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바닷바람에 겨우 몸을 가누며 새로 산 호미를 손에 들고서